13장에 나의 기대치 알아보기.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새로운 데이터에 쏟아져 나는 선택 시대. 그렇지만 누군가 정책에 사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해서 살기 하겠다고 결심한 세대에게는 그늘진 면이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 아닌지 적절한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마주하는 장애물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려짐에 대한 사랑에 이르는 것에 부족한 또 여러 가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도의 높은 가치를 가지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번 장은 당신이 상대에게 건강한 기대를 함으로써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우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과한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완벽한 척을 하는 우리들, 파트너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100% 충족해주고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고 내 기분에 둔감한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러한 사랑을 찾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언제나 완전히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며 절대 실수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이 없고 하루 종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안겨줄 그런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없습니다. 성장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마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껴있는 의식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과 거리를 두고 낡은 인생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는 은밀한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또 가장 힘있는 버전의 자기 모습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경계선을 세울 수 있으며 모두는 감정적인 교감이 가능하고 헌신적이고 진솔하고 힘든 시기를 기꺼이 함께 헤쳐나갈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면 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 있는 파트너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 당신과 함께할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룹 세션에 또 나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강한 여성으로서 자기 표현을 잘했고 자신의 파트너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 매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시 나디아가 불원소 리더십, 단순 명쾌함, 자신감의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데이트를 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남자도 없었고 자신을 바라는 식으로 구애를 해오는 남자도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질문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고 또 칭찬을 많이 하면서도 나디아처럼 진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사는 모든 사람은 흙, 공기, 불물 중에서 원소를 다른 원소들보다 더 선호하고 또 그 원소를 더 잘 체인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디아는 저와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해보는 동안에 저와 벤의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감탄하면서도 자신도 우리와 같은 관계를 너무나 원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험을 구성하고 리드하고 저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계와 이바지하는 파트너를 원했고 벤의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저의 불원수의 편안함을 느끼고 엄청나게 독립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누구를 파트너로 선택하든 상관없이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나 내면 작업을 할 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사람과 있으면 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비워나갈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들, 갈등은 절대 없을 것이다. 파트너가 다 충족시켜줄 것이다. 파트너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 파트너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언제든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너무 현실적인 기대.
파트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한 느낌이 들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는 다정하고 헌신적일 것이다. 서로 웃음과 신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내 파트너는 갈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의 파트너 관계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내 파트너에게는 나와 공통된 관심사도 있을 것이고 나와 다른 관심사도 있을 것이다. 관계를 맺다 보면 항상 우리들 다 내면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온다. 건강한 관계에도 갈등을 있다. 저는 자신의 파트너가 올바른 관계는 갈등이 없다고 믿는다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모든 관계는 갈등이 있습니다. 파트너의 의견에 맞지 않을 때 건강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스스로의 마음을 탐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주기를 겪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경계선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서 읽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하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자신이 망상 연애를 점점 더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기, 자신의 상처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 속에서 권력 다툼과 에고의 드라마를 헤치며 에고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려는 방식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의식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문화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너무나 많은 거짓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라고 해서 더 이상 파트너에게 끌림, 강렬한 느낌 또는 깊은 열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곧 이런 감정들이 더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관능적, 감정적, 영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 세션, 나의 기대치 탐구하기.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탐구해보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등과 관련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무언가 알아차린 게 있나요? 기대에서 핵심 가치로 넘어가기. 기대라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뜻의 라틴에서 기원했습니다. 자신의 엄격한 기대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그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둘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내 계획표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당신이 설거지나 바닥을 쓸어주는 등의 착한 일을 행한 것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더 온전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대치를 강요하지 말고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게 영감을 주는 핵심 가치들을 상대방에게 공유하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는 아주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인데 이는 자기 보호의 한 방법입니다. 더 큰 자신감과 힘을 가질수록 건강한 방식으로 기대의 균형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건강한 파트너 관계를 할지라도 여전히 합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수용하는 마음을 내려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해도 괜찮습니다. 파트너에게 사랑, 안전, 신뢰, 존중, 헌신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기대치도 바뀌거나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은 딱 봐도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항상 온전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거부당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망가졌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핵심 찾기 14장. 핵심 가치는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는 신념과 집중들을 말합니다. 존경, 성실, 정직, 스스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을 변함없이 고수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경계선을 알게 됩니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 갇혀버렸다고 느끼는 상태는 사실 우리의 핵심 가치와 단절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이혼 후 저는 다시는 저 자신을 방임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오래동안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열망하는 것을 따라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 덕분에 관계를 맺을 때 힘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힘은
외부에 휘둘리는 힘이 아닌 내적인 힘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100% 진실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제 가치를 똑똑히 인지하면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로운 밤을 지새워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의 독신으로 지낼 준비까지도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가치관에 맞는 파트너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어떤 느낌을 느끼고 싶은지, 파트너에게 어떤 특성이 있으면 좋겠는지, 뭘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떨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쓴 가장 구체적인 묘사 중 하나는 상대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파트너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음주가 등등 그러다가 저 자신의 취에 깊이 집중하면서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데이트에서도 저는 누구와도 변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인생 철학과 잘 맞는 사람들만을 제 인생 속으로 들여왔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나 기타 인간관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코스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글쎄요. 그러면 선택권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네요.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딱 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속 바리케이드.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랑에 관한 사람은 우리는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스스로도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것입니다. 저희의 경우에 술을 마시는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배은의 과거 때문에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제일 원하겠던 사람은 별로야. 자기가 지금에 딱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너무 강하면 더가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우리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사라지길 바라기도 하죠. 저는 지금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중독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대에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12단계의 중독치료를 거치고 완전히 회복된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는 일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 치유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 후에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야 합니다. 그들은 끝나버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 배우자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나게 많고 자신이 다하지 못한 책임이나 이전 결혼 생활부터 얻은 통찰 같은 것은 별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런 류의 사람인가 분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세워두는 것은 괜찮지만 가끔 예외적인 일이 날 수 있도록 살짝만이라도 열려있는 마음을 남겨두세요. 자신의 핵심 가치를 나침반 삼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세부적인 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선택을 신뢰하는 게 쉬워집니다. 때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가장 세심하고 헌신적인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아는 사람들, 위기와 고통을 겪고 성실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전설적인 러브레터, 내가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괜찮다고 생각할까와 같은 생각의 틀에서 이 관계가 나에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의 틀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해도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외부에 쏟는 대신에 내면의 메신저가 길을 안내하라고 합니다. 벤과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1년 동안의 내면 치유 작업에 깊숙이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우리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생각을 털어놓고 싶으니 편지를 써도 괜찮냐고 그에게 물었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과 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썼습니다. 동아리에 저는 바들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저 자신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마음이 참 편했는데 당시에 친했던 여자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주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만나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그런 행동을 하더니 믿을 수가 없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뱅가의 길을 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전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성 그룹을 도와 일하기 시작하고 또 뱅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자 우리 공동체에서는 저의 편지가 전술적인 편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매우 대담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대담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취받을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정말로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는 예스 또는 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노일 수도 있었지요. 그는 편지를 받고 나서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가 쓰던 모든 말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쓴 편지를 미리 써두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이 켜진 방 안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고 그는 자신의 편지를 손에 읽다가 잠시 멈춰 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관계에 무엇을 내어주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함께 해보고 싶은지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관계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진솔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저의 가치관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된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그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혼도 겪었고요. 나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전적으로 존중해요. 그러니 나와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생각이 없다면 노라고 말해도 정말로 괜찮아요. 베인의 대답은 예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제 힘을 지키면서 기꺼이 그에게 거절의 자유를 줬다는 것. 또한 그런 상태에서 그를 사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결국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꼭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노라고 대답을 듣는 것 역시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 되찾기. 핵심 가치를 되찾으려면 자신이 가족의 집단적인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채택한 신념이나 행동들을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또 진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주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주입받은 가치들을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의식 수준과 퍼지면서 우리 윗세대들의 우선적인 가치였던 자기보전, 복종, 통제, 터프함, 사회적주의 같은 가치들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공동체 의식, 투명성, 평등보다 개인주의, 위계, 자본주의, 우선시하는 식민주의 가치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과거의 가치관을 써보기 돌이켜보면은 저는 19살 때 성적인 표현 재미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핵심 가치가 악대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귀었던 남자는 매우 장난기가 많았고 우리는 소꿉 합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직함, 책임감, 존중감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감, 정서적인 친밀감, 내적인 성장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헌신, 제가 지금 제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타의 가치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미와 훌륭한 섹스만을 바탕으로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심 가치는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이 자주적인 표현이고 어떤 것이 어두운 표현인지 제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대함이 어둡게 표현되면 남에게 퍼주거나 남을 과하게 돌봐줄 수 있습니다. 충실함이 역시 훌륭한 자질이지만 충실함이 어둡게 표현되면 자신을 좀 먹거나 순교자적인 고통을 겪게 되며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오랫동안 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의 핵심 가치를 정의하기,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핵심 가치 중에서 나의 진실과 일치하는 가치는 가족들에게 어떤 거, 나의 선택들은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가치관은 외부의 여러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도 하므로 삶의 다양한 단계를 통틀어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확실히 기억하려면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자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가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서 아래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핵심 가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다, 겸손이다, 성장이다, 소속감이다, 솔직함이다, 수용, 신뢰, 안정감이다, 우정이다, 인지, 자기인식이다, 자유, 재미, 정직, 진솔함이다, 성결, 깨끗함을 말하고 있네요.
핵심가치 재현하기.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들을 체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은 핵심 가치는 최상의 버전으로 표현된 당신의 모습, 최고의 자기 존중과 진정성을 지닌 당신의 일부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핵심 가치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핵심 가치를 조장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치를 조장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자신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